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조금 더 잘하게 되면 그때 보여줘야지.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생기면 해봐야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력서는 다 써놨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지원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예전처럼 못할 것 같아서 자꾸 다음 주로 미룹니다. 사진을 올리려다가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지우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 걸 신중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하려는 거라고,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잘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시작을 미루고 있는 걸까요? 완벽하게 준비되는 날을 기다리다 보면 이상하게 그날은 잘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준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하려는 마음이 언제 우리를 성장시키고 언제 오히려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지 완벽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밑은 주황입니다. 완벽주의라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나쁜 말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칭찬처럼 들리거든요. 나는 완벽주의가 좀 있어. 이렇게 말하면 기준이 높고 자기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높은 기준을 갖는 것과 완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더 잘하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과 실패하거나 부족하게 보일까봐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구분해서 봅니다. 문제는 잘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아닙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시도까지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연구자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사람들이 왜 수치심을 느끼고 왜 실패와 평가를 두려워하는지를 연구해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완벽주의를 아주 무거운 방패에 비유합니다. 완벽하게 보이면 판단받지 않을 것 같고 흠이 없으면 비난받지 않을 것 같고 모든 걸 잘해내면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방패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패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대신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도 이런 순간이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는데도 경력이 조금 부족한데 자격증 하나만 더 따고 지원해야겠다 하면서 지원 자체를 미루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데도 조금 더 배운 다음에 준비가 좀 더 되면 이라고 말하면서 몇 달을 보내기도 하고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한 번 화를 냈다는 이유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가 봐 하며 한 번의 실수를 자기 전체에 대한 평가로 바꿔버릴 때가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5km를 뛰었는데 지금은 1km도 힘드니까 조금 걷는 것조차 별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상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전에 완벽하지 않은 지금의 나를 먼저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평가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 정도로 해도 되나? 못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니 행동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어깨를 심하게 다쳤어요.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고 공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재활을 하고 조금씩 다시 던질 수 있게 됐는데도 저는 계속 예전처럼 던지려고 했어요. 원래 이 정도는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럴수록 몸에 더 힘이 들어갔고 움직임은 더 굳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저는 회복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전의 완벽한 모습으로 당장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질문을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할 수 있나?가 아니라 지금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재활과 보강 운동을 다시 이어갔고 그제야 조금씩 몸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완벽주의와 성장의 길이 갈립니다.
완벽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지면 그때 움직여. 그런데 현실에서는 부족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부족하지? 그 중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지? 그리고 그럼 지금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하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완벽주의는 부족함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곳에 힘을 씁니다. 바꿀 수 있는 건 고쳐야 합니다. 공부가 부족하면 공부해야 하고, 기술이 부족하면 연습해야 하고,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고쳐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한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확히 인정해야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실수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날 것 같고, 실패하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직접 해보고 해냈던 경험에서 강하게 만들어진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보기 전에 자신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해본 경험이 자신감을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해봤고, 실수했는데 다시 해봤고, 안 됐지만 방법을 바꿔 또 해봤던 경험, 그런 기록이 쌓일 때 그래도 나는 다시 해볼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완벽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자신감을 만들 경험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시도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완벽주의에서 조금 빠져나오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3가지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사실은 무엇인가? 내가 못났다는 평가가 아니라 지금 실제 상태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지나간 실수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할 부분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인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력서를 다 써놓고도 경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지원을 미루고 있다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지금 지원할 곳을 지원하면서 부족한 경험을 어떻게 채울지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냈다면 나는 나쁜 부모야 라고 자기 전체를 판단하는 대신 오늘 내가 너무 지쳐 있었나? 다음에는 어떻게 말할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오랜만에 시작했다면 작년의 몸으로 오늘의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몸에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면 할 일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완벽주의는 늘 미래를 조건으로 겁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더 잘하면,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생기면. 그런데 삶은 그 조건을 전부 채운 다음에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조금 더 준비되면 시작해야지.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건 완벽해진 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완벽주의의 반대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점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현실을 정확히 보고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완벽해진 다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원하면서 부족한 걸 채우고, 완벽한 부모가 된 다음 아이에게 잘 대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 다시 관계를 고치고, 예전 몸으로 돌아간 다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몸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주의는 부족함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장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씁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할 수 있는 것까지 미루지는 마세요. 지금 사실이 무엇인지 보고 바꿀 수 있는 걸 찾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앞으로 가는 사람은 항상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고도 다시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니까요.